대감, 송구합니다. 제가 이런 꼴을. 대감,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네. 내일 큰 싸움이 있는데 통대사가 이 모양이니. 술 한 잔만 더 마시면 안 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명량해전을 불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외선을 막아야 하는 상황. 부하들은 제 앞에서 담담하게 술잔을 비우고 있었고 저는 겨우 2잔을 마셨을 뿐인데 이미 속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대감, 안색이 괜찮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뱃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속은 여전히 끓어올랐습니다. 배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구역질했습니다. 입에서 쓴물이 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선 수군을 이끄는 삼도수군 통제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 2잔에 무너지는 나약한 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체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내가 되려면 술은 마셔야 한다며 잔을 권하셨을 때도 저는 한 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라 달려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과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지면 저는 늘 먼저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뒤틀렸고 훈련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술도 못 마시는 계집애 같은 놈이라는 비웃음도 들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서 저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임진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급보를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가족들은 무사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막사에서 혼자 구토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속을 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하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출전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적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부하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승전을 축하하는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싸운 장수들과 병사들 앞에서 통제사가 술을 사양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3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하였다. 밤새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부끄러웠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술자리에서는 완패했습니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또다시 술잔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산도 대첩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작전을 짜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하객진 전법을 구상하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병사들이 죽는다면,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 큰 전투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잔, 2잔, 3잔. 어느새 병이 반쯤 비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마카 나대용이 들어왔습니다. 대감. 나대용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이런 꼴을.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구역질이 났습니다. 나대용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대감, 괜찮으십니다. 괜찮지. 안내. 내일 큰 싸움이 있는데.
통제사가 이 모양이니 대감께서는 이미 충분히 강하십니다. 술에 약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제였습니다. 장수가, 그것도 수군을 이끄는 최고 지휘관이 술석잔에 쓰러진다는 것은 약점이었습니다. 적이 알면 비웃을 일이었고 부하들이 알면 실망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대용이 나간 후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마셔 크게 취했다. 온몸이 불편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일기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선의 명장이 술도 못 마시는 약골이었구나 라고 비웃지 않을까요? 하지만 거짓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강했지만 술자리에서는 약했습니다. 적과 싸울 때는 용맹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승리했습니다. 적선 73척을 격파하는 대승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공문이 왔고 임금님께서 치하하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쓰러졌습니다. 정유년 2월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아들 이면이 전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셋째 아들이 22살의 나이에. 그날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체질도 내일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마시고 토하고 또 마셨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습니다. 다음날 일기에는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종일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밤에 술을 마셨으나 취기가 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을 술로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슬픔을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할수록 아들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량해전을 앞둔 이 밤, 저는 다시 배난간에 기대서 있습니다. 부하들은 뒤에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두 잔이 제 한계였습니다. 바다가 검습니다. 내일이면 이 바다가 피로 물들 것입니다. 12척으로 300척을 막아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술이 깨기를 기다립니다. 머리가 맑아지기를 기다립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다시 강한 척해야 합니다. 술에 약한 몸뚱이를 이끌고 부하들 앞에 서야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제가 부하들에게 외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배난간을 붙잡고 속을 끓이고 있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잠들 수 있는 평범한 날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저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쓰러질 것입니다. 술에 약한 장수, 두 잔에 무너지는 통제사. 이것이 진짜 제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구토가 끝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명량해전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마신 술 두 잔이 아직도 제 속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쓰고 머리는 쇠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끈을 묶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조선 수군을 이끄는 장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난간에 매달려 구역질하던 그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부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2척으로 300척을 막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필사즉생. 제 목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숙취로 울렁거리는 속을 누르고 최대한 힘차게 외쳤습니다. 부하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전보다 제가 더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날 밤 다시 술잔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대감, 오늘 같은 날은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송일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날 축배를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두 잔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세 잔째를 들려는 순간 손에서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대감.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축해서 막사로 데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한밤중에 깼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밖으로 기어나가 또 토했습니다. 위액만 나왔습니다. 목이 쓰렸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긴 장수가 술 3잔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막사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밤에 술을 마셨다. 취기가 심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부끄럽다. 마지막 2글자를 쓸 때 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전장에서는 당당했지만 술자리에서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술자리도 계속되었습니다. 임진년 7월 어느 날 전라좌수사 이혁기와 함께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혁기가 술을 권했습니다. 통제사, 긴장을 푸십시오. 오늘은 싸움이 없지 않습니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동료 장수의 권유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좋은 술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속이 불편했습니다. 2잔째를 받았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3잔째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 잔만 더. 이혁기의 눈빛에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이긴 전투를 축하하고 우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제 막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구역질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조선 수군 통제사의 초라한 민낯. 다음날 이혁기를 만났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술에 약하다는 것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유년 7월 16일 아들 이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면 공자께서 적탄에 맞아.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감, 대감.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막사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통제사는 슬퍼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막사문을 닫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면아.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들을 수 없을 대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술병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잔도 쓰지 않고 병째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마셨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취하면 잊을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병을 반쯤 비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쓰러졌을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술이 들어가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고통이 술보다 강했습니다. 더 마셨습니다. 병을 다 비웠습니다. 세상이 빙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렸을 때의 면이가 보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아버지하고 부르던 모습. 처음 활을 쏘던 날 관역을 마치고 환하게 웃던 얼굴. 출전하기 전날 밤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던 눈빛. 미안하다. 면아. 술을 더 찾았습니다. 막사 안을 뒤졌습니다. 또 다른 병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마셨습니다. 토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것이 술인지 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술병을 들었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대용이 들어왔습니다. 대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게. 대감. 나가라 했네. 소리쳤습니다. 나대용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술을 마셨고 나대용은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보낸 것도 저였고 죽게 만든 것도 저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인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대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그날 밤 저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습니다. 나대용이 막사 밖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 토하게 했습니다. 토하고 나면 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쪼개질 듯 아팠고 속은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아픔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통제사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끈을 묶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하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출전 준비를 하라. 목소리를 가다듬어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기에는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면이가 죽었다. 종일 슬픔을 견딜 수 없었다. 밤에 술을 지나치게 마셨다. 더 쓰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후회되는지. 하지만 붓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간 저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마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마셨습니다. 면이 생각이 나면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쓰러졌습니다. 토하고 신음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부하들이 걱정했습니다. 나대용이 술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구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송일입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이러시면 이면 공자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술잔만 내려다봤습니다. 공자께서는 대감을 닮고 싶어 하셨습니다. 강한 아버지를 존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감의 모습은 알고 있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술잔을 들었습니다.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송일입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네. 아들 잃은 아비의 마음을. 송일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술잔을 결국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쓰러졌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조정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직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술이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술보다 독했습니다. 억울함이 술보다 쓰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이제 직위마저 빼앗겼습니다.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적과 내통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술에 절어 사는 장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아비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한양으로 압송되는 길,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실 자체가 이미 악몽이었으니까요. 국문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술 없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술보다 더 강한 고통이 있으면 술이 필요 없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백위종군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권율 도원수 밑에서 일개 병졸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권율이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수들이 모였고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순신, 술이나 마시게. 권율이 건넨 잔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술 냄새였습니다.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마셨습니다.
한 잔을 마셨는데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잔을 마셨는데도 멀쩡했습니다. 세 잔, 네 잔, 다섯 잔째를 마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술에 약했습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이 술 기운보다 강했을 뿐이었습니다. 통제사에서 죄인으로, 장수에서 병조르로, 이 굴욕이 술보다 독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통제사 자리에. 아니, 나 자신에게.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 때까지 저는 얼마나 더 술을 마셔야 할까요? 얼마나 더 쓰러져야 할까요? 7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균이 전사했고 배는 모두 불탔고 병사들은 죽었습니다. 조정에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통제사로 재임명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술 취한 장수라고 내쫓더니 이제 와서 다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니까 술주정뱅이라도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임하던 날 남은 배를 세어봤습니다. 12척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술병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술병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다. 다시 술과 함께 잔에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익숙한 쓴맛이었습니다. 익숙한 자결감이었습니다. 두 잔을 마시고 나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세 잔을 마시고 나니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토했습니다. 오랜만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아왔구나. 이 자리에 막사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다시 통제사가 되었다. 남은 배가 12척뿐이다. 술을 마셨다. 몸이 불편하다. 담담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잃고 직위를 잃고 명예를 잃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면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약한 제 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석 잔이면 쓰러졌습니다. 여전히 밤새 토했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라는 것을. 술에 약한 장수, 두 잔에 무너지는 통제사. 그것이 진짜 이순신이라는 것을. 명량해전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젯밤 축하술 세 잔에 또 쓰러졌었습니다. 밤새 토하고 신음했습니다. 통제사가 아니라 그저 술 못 마시는 한심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부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기적 같은 승리에 아직 들떠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적이 올 것이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라.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모른다. 어젯밤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신경 쓰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저는 술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승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자리와 숙취였습니다. 어느 날 송일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왜 술을 끊지 않으십니까? 끊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끊고 싶었습니다. 끊을 수 없네. 체질 때문입니까? 아니, 의무 때문이네. 송일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장수들과 술을 나누지 않으면 마음도 나눌 수 없네. 병사들과 함께 마시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도 함께할 수 없고, 이기고도 축배를 들지 않으면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만 대감께서는 그때마다 쓰러지지. 알고 있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네. 술은 약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려는 마음만큼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송일입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금도에 진을 옮긴 후였습니다. 밤마다 왜군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더더욱 술을 마셨습니다. 긴장을 풀어야 했습니다. 아니, 긴장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두세 잔이면 속이 뒤집혔고 네다섯 잔이면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적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술을 세 잔 마신 직후였습니다. 대감, 적선이 접근합니다.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이미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갑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적선 5척이 어둠을 타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화포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어눌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포를 쏘았습니다. 적선 한 척이 불탔습니다. 나머지는 후퇴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짧은 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밖으로 기어나가 토했습니다. 나대용이 달려왔습니다. 대감,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적은 물리쳤으니. 토하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대감, 제발 술을 줄이십시오. 이러시다가 몸을 망치십니다. 이미 망가진 몸일세.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다. 술 취한 상태로도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그럴까?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술 때문에 판단을 그르칠까봐, 술 때문에 부하들을 죽게 만들까봐. 하지만 술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끊으면 어떻게 이 외로움을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47의 나이에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술이 저를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유년이 가고 무술년이 왔습니다. 전쟁은 여전했고 술자리도 여전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고 매일 밤 쓰러졌습니다. 일기장은 비슷한 문장들로 채워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했다. 밤새 몸이 불편했다. 구토가 심했다. 언제부턴가 이런 기록조차 귀찮아졌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에 취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일기에 쓸 때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술에 약하다. 그게 내 모습이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 장수 하나가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술에 약하신데 왜 계속 드십니까? 안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장수들이 그 젊은이를 쏘아봤습니다. 신뢰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자네는 전투 전날 밤에 잠이 오던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던가? 두렵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도 두렵고 잠도 안 오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일세. 젊은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이 두려움을 없애줍니까? 아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애주지 않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지.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 될 수 있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 말일세.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네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네.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약함을 인정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그날 밤도 저는 3잔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저를 막사로 옮겼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토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났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술에 약한 몸으로도 저는 계속 싸웠습니다. 23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23번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23번의 승전 후에 23번 술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나대용이 말했습니다. 대감, 신기합니다. 무엇이? 대감께서는 술에는 약하신데 전투에는 강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술에 약하기 때문에 전투에 강한 것일지도 모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술을 마실 때마다 쓰러지면서 깨닫는 것이 있네. 나는 약하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전투에서만큼은 완벽해지려고 더 애쓰는 것일세. 술자리에서 잃은 자존심을 전장에서 되찾으려는 것인지도 모르지. 나대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감의 약함이 곧 강함이군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위로였습니다. 술에 약한 것은 여전히 약점이었습니다. 무술년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왜군이 철수 준비를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두 잔째를 따랐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평화가 온다면 더 이상 술을 마실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면 평화가 와도 여전히 마실까요? 세 잔째를 마셨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토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술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막사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이면 큰 싸움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술을 마셨다. 몸이 불편하다. 하지만 괜찮다. 이것이 나니까.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붓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약함을 인정하는 문장을 썼습니다. 변명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것이 나다. 술에 약한 장수. 두 잔에 무너지는 통제사. 하지만 그래도 싸우는 사람. 기해년 11월 18일 노량 앞바다. 마지막 전투가 코앞이었습니다. 왜군이 퇴각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명나라 수군과 합세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명나라 제독 진린이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독 내일이면 외놈들을 몰아낼 것이요. 오늘은 마음껏 마십시다. 진린의 호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부하들도 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진린이 직접 따라준 술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독, 당신은 조선의 영웅이요. 이 술은 꼭 받으시오.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한 술이었습니다. 명나라 술은 조선 술보다 강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잔을 비웠습니다. 좋소. 역시 영웅은 술도 시원하게 마시는구려. 진린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잔이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이미 속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세 번째 잔이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내일 전투가 있다. 쓰러지면 안 된다. 하지만 진린의 기대 어린 눈빛을, 부하들의 환호하는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세 잔째를 마셨습니다.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제독, 안색이 좋지 않소? 진린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마시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잔을 거듭할수록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끓어올랐습니다. 배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토했습니다. 한참을 토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싸움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대용이었습니다. 대감, 미안하네. 또, 괜찮습니다. 나대용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몇 년간 수없이 반복된 장면이었습니다. 나대용, 예, 대감,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네. 나대용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을, 예감이 드네. 이상하게, 이번이 마지막 일 것 같은. 다시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하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스운 일이지. 마지막 밤을 술에 취해 보내다니. 대감께서는, 나대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술에 약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이기셨습니다. 23번의 전투, 23번의 승리.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3번. 술에 취해 쓰러졌네. 그것도 대감이십니다. 강한 것도 약한 것도 모두 대감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내일이면 이 바다에서 마지막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바다에 묻힐지도 모릅니다. 막사로 가시죠. 주무셔야 합니다. 나대용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막사까지 걸어갔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답구나. 술에 취해 토하고 부하에게 부축받고 초라하지만 그것이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깼습니다. 숙취가 심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는 갑옷일지도 몰랐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마지막 투구일지도 몰랐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싸워온 사람들. 제가 술에 취해 쓰러지는 모습을 수없이 본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이 마지막이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숙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기면 전쟁이 끝난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부하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쉬운 싸움은 아닐 것이다. 많은 이가 죽을 수도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한다. 끝을 봐야 한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완벽한 장수가 아니었다. 부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술도 못 마시고 몸도 약하고 아들도 지키지 못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왔다. 도망치지 않고 싸웠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다.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부하들이 외쳤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성이 울렸습니다. 외선이 불탔습니다. 아군도 피를 흘렸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왼쪽 겨드랑이에 박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나대용이 달려왔습니다. 대감, 괜찮다. 계속 싸워라. 피가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쓰러졌습니다. 가판이 차가웠습니다.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 이것은 어젯밤 마신 술 냄새. 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술 냄새를 맡다니. 결국 술과 함께 가는구나. 술에 약했던 장수. 두 잔에 무너지던 통제사. 하지만 23번 이긴 사람.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했습니다. 술이 약해서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것도 나였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인간 이순신. 포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너희들 잘 싸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대용이 제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빈 술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젯밤 제가 마시던 술병이었습니다.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대감께서는 끝까지 술과 함께 하셨구나. 장례를 치를 때 관 옆에 술 한 병을 놓았다고 합니다. 대감, 이제는 마음껏 드십시오. 토하셔도 됩니다. 쓰러지셔도 됩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대용의 목소리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제 일기를 읽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을 보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명장이라더니 술도 못 마시는 약골이었구나. 하지만 어떤 이는 이해했습니다. 술에 약했어도 싸움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저는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술에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술 한 잔에 쓰러지는 통제사. 하지만 23번 일어선 장수. 그것이 이순신입니다. 술잔을 들 때마다 떨렸지만 칼을 들 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약했지만 전장에서는 강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초라했지만 장수로서는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이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강함이니까요. 술에 약한 영웅. 그것이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끝까지 싸우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술 한 잔에 무너지면서도 적 300척을 물리쳤습니다. 토하고 쓰러지면서도 조선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순신의 이야기입니다. 술잔과 함께한 불완전한 영웅의 이야기. 하지만 그렇기에 더 인간적인 이야기.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영웅은 완벽해서 영웅이 아닙니다. 약함을 딛고 일어서기에 영웅입니다. 저는 술에 약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